그러다 보면 이제 금액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20억이 아니면 21억, 22억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압니다. 공사비만 상승이 되면은 괜찮은데 하거나 그렇죠. 네네. 안녕하세요. 빌딩 지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하고 2024년 들어서 시공 현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명장건설사 리엘 S&D의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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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7기 강의할 때 오셔가지고 미니 특강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수강생분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특강으로만 오프라인에서 하기 아깝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또 대표님 모시고 요즘 이제 건설 경기가 어떤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모셨는데요.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대표님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저희 회사는 뭐 강남에서 중소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 회사입니다. 회사명은 리엘 S&D라고 합니다. 저는 뭐 대표이사고요. 주로 강남 건설 신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자인 틱한 건물을 위주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 업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작년 그 가을하고 겨울 넘어갈 시점에 저희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한 상태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던 이제 시공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시공사들이랑 일을 해봤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름이 있고 현장이 선정되고 또 이런 시공사들이 아무래도 일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책임감이라든지 그 명성에 걸맞게 건축주분들이랑 분쟁도 없고 금전적인 것도 시공비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퀄리티, 품질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제 23년도 명장에 선정되신 업체를 딱 이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회사에 다 이제 DM을 넣습니다. 저희가 빌딩 진영쌤이라고 하는 곳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현장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저희가 강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랑 하면 어떨까요? 미팅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저희가 DM을 일괄 다 보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연락 오셨어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구독자다. 진짜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보고 있고 진짜 지금도 저희 유튜브를 매일매일 보고 계세요. 그렇게 저희가 사실 인연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처음부터 구독자였기 때문에 어떤 빌딩 진영쌤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심 저는 속으로 저 어떤 플랫폼에 올라타서 저희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DM이 와가지고 진짜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달려와가지고 미팅 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느낌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정적인데 거의 독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회사도 성장이 되고 투자자분들도 성장이 되고 빌딩 진정쌤도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미리 이거 못 짠 것 같아요. 대장으로 드려야 되나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명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명장은 어떻게 또 선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 명장이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건설 업계가 11,000개 정도가 됩니다. 와, 11,000 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거기에서 이제 통상 매년 한 40개에서 한 50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그 선정이 되는 기준은 새 건축사 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갖다가 발송하면 선별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예비 심사를 했어요. 예비 심사가 되고 마지막에 그 연말에 최종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구도입니다. 건축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뭐 상가도 건축이 될 수가 있고 뭐 주택도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건축주나 설계사가 봤을 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디자인틱한 건물이다를 이제 평가해서 건축 명장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난 현장을 잘 정리를 해서 협회에 보내서 그 예비 심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선정된 것만 실제로 다 이제 그 건축사님들이랑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가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런 다음 되는 거네요. 건축주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요. 추천서. 네네. 그다음에 건축사님 추천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더불어 저희가 작품한 내용을 함께 이제 발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명장이 선정될 수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새 건축사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건축명장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집니다라고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계속 써주셨어요. 저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칭하는데 작품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아, 이분은 그래도 진심으로 이걸 작품으로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거는 방금 말씀 주셨어요. 건축주의 추천서. 건축사님의 추천서.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은요 트러블이 건축사님하고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도면하고 현장하고 진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민원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혹은 이제 도면에 의해서 현장 여건에 의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건축사님하고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는 얘기고, 제일 인정하는 부분은 건축주의 추천서예요. 왜냐면 시공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진짜 많은 시공사 겪어봤지만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되는 현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래요. 조금이라도 다 증액이 되거든요. 사실 만약에 대표님이 제 건물을 지어주셨어. 근데 공사비가 1억이 들었어. 추천서 써달래. 써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써주죠. 왜냐면 그 1억도요 온전하게 제가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일일이 따져보고 왜 이게 1억이 늘었고 그러면서, 그리고 공기를 제가 맞추면 시공사를 한 군데도 못 받습니다. 공기 못 맞추면 이자 한두 달 더 나가죠. 그리고 돈은 늘었죠.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했던 게, 그래도 퀄리티 잘 나오고 금전적인 거 분명히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건축주가 만족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갔을 거고, 거기 중에서도 이제 작품성을 인정을 받아서 명장에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리스펙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하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지금 한 8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도부터 사실 종합빌딩을 게임하고 디벨롭하는 이제 이런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 이제 그냥 평범한 장과,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저금리가 왔을 때, 경기가 막 일어났을 때, 건축 많이 할 때, 그리고 23년 해가 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14년 되면서 최악의 경기가 왔잖아요. 흐름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강남에 너무 많은 공급이 이제 많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요새 이제 공실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급이 어쨌든 많게 되면은 이럴수록 저는 더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지은다는 건 어쨌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사님이 해준 설계대로 보통 이제 하게 되잖아요. 작품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내가 수주를 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 작품 같은 걸 이렇게 수주 받을 때 고르기도 하나요? 네, 저희도 왜냐하면 일반 건물보다는 이렇게 빌딩 진전셈에서 이제 컨택한 설계사나 설계사 분들도 상당히 작품성이 네. 위주로 하는 설계사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위주는 저희 회사가 나중에 부각될 수 있는 현장을 당연히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 설계가 차별화돼야지 어떤 시공도 차별화되는 거고 모든 면에서 다 차별화되기 때문에 어떤 설계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건설 경기가 지금 어떤지. 지금 아파트 큰 대단지들도 어렵잖아요. 중소형 이런 통합빌딩이면 뭐 근생 건물이면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이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어떤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주춤하다. 네, 주춤하죠. 일이 없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특히 저희는 이제 강남 어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강남은 저항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받쳐주고 좋을 때 어디보다도 먼저 우상향하기 때문에 강남 투자는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그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항공비가 올라간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경기에 있어서 되게 많이 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비가 상승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재비도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도 인건비 맞아요. 네, 인건비가 이제 상당히 어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하는데 인건비가 예전에는 뭐 같은 뭐 1인당 기준으로 25만 원, 30만 원으로 봤을 때 한 15년 전만 보더라도 작업 시간이 12시간에서 뭐 13시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들이 바뀌어가지고 네, 8시간, 9시간 이상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벌써 어떤 인건비 상승 요인이 시간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 각종 경비 부분,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게차라든지 우리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옛날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근데
이게 풀리거나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 번 올라간 건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일각에서는 또 이래요. 어떤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신축하면 위험하다, 리모델링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경쟁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반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이 됐어. 내 것만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남들 반대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럴 때 빨리 치고 가야지. 이게 2년 지나봐. 지금 평당 1,000만 원 하는 게 지금 1,000만 원 계속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100 되고 1,200 되고 하는 총 거잖아요. 공사비는 저는 반드시 상승이 된다고 네. 보고, 그거는 역사적인 진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비용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게 다 매매가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억 주고 땅 사서 내가 뭐 25억 들여갖고 건물을 거기다가 시공비를 들였어.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해갖고 80억이야. 그럼 나는 뭐 이걸 100억에 팔아야 돼. 뭐 90억에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시공비가 올라간다고 여기서 치면은 80억이 아니고 85억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당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진짜 뭐 짜장면이 6,000원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3,000원이었던 시절 있었고. 근데 지금은 9,000원, 10,000원 이 정도 하죠. 저는 짜장면 200원도 기억합니다. 아, 200원 진짜요? 어느 세대에서 보신 겁니까? 네. 야, 진짜 그렇게 식당도 재료비야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으면은 그거를 갖다 잘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시대를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못 하는 거야. 이해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그냥 막 징징징징 하는 것보다 저는 진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 생각해요. 괜히 싸게 한다고 원래 정가가 20억이 나와야 될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해서 17억에 어느 시공사에서 수주를 했어. 그냥 17억에 끝날 것 같죠? 나중에 다 추가됩니다, 그거. 시공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요. 공기 무조건 늦어지고, 그 3억이 어떻게 어디서 깎겠어요? 깎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질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뭔가를 빼먹는다. 근데 빼먹을 수는 없어. 요즘 같은 때는 빼먹으면 준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액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20억이 아니고 21억, 22억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전화 은근 많이 옵니다, 저한테. 공사비만 상승이 되면은 괜찮은데, 네. 회사가 이제 보도가 나거나 내 현장에 서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어떤 자금으로 서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돌려받기. 돌려서 네. 그게 저렴하다고 뭐 네.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공사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는 잘하는 시공사를 찾는 게, 검증된 시공사를 찾는 게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또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시공사. 그리고 진짜 그 재정 상태, 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반드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 뭐 예를 들어 계약금 혹은 중도금 뭐 이런 기성금들이 다른 현장으로 가가지고 막 쓰여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거 품질이 안 좋아지고 우리 거 나중에 금액이 상승이 돼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시공사 대표님이 보셨을 때 시공사를 정말 잘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시공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1,000개 정도의 어떤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소 건물을 짓는데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림이 와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지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또 봐야겠죠. 그 시공 능력 평가액이나 신용 평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업체의 어떤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멀리 지방에서 어떤 일반 뭐 건물을 짓는 회사보다는 강남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부티크한, 왜냐하면 건축사님들과 또 좀 수준 높으신 어떤 건물주분들은 자기 건물을 굉장히 잘 짓고 싶어 한단 말이죠.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한 회사가 아무래도 더 신뢰가 가겠죠.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 될 듯 합니다. 실제로 좀 못하는 시공사들 현장 소장님 배치되잖아요. 도면도 볼 줄 몰라요. 네, 그런 경우도. 네, 그러니까 주택을 주로 이렇게 지었던 분들은 근생도면 볼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감할 때 보면은 개판입니다. 뜯어갖고 다시 해야 돼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제로 이게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은 강남에는 이면에 근생도 있지만 사무실 건물도 있지만 주택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좁고 하면서 시공하면서 이제 민원들도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면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게. 시공비 절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